네, 안녕하세요. 윤경입니다. 이 챗GPT 아마 가입하고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쓰기 어떠신가요? 좀 약간 처음에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도 애매하실 수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시고, 챗GPT가 약간의 거품은 좀 있는 상태인데, 거품이 있다라고 해서 거품이 있다는 것은 장점은 우리가 잘 쓰고, 단점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표는 그쪽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챗GPT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지를 좀 보자고 한다면, 얘가 챗GPT한테 미국에 있는 토익 변호사 시험을 보게 했더니 상위 10%를 달성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챗GPT에다가 혹은 우리나라 법리나 우리나라 판례를 또 잘 익히게 하면 이건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챗GPT는 아닌데요. 유사한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료 정보를 한번 입력을 했더니 얘는 미국에 있는 의사면허 시험 문제집에서 합격 점수 맞춘 게 85.4%. 한 20%만 맞춰도 합격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얘가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가 있네요.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요 알아듣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제한돼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얘한테 책상에 있는 별 모양의 녹색을 가져와, 혹은 저 책상 안에 있는 과자를 가져와라고 하면 그걸 알아듣고 합니다. 이게 말은 잘 알아듣는데 지금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잡는 게 부족하죠, 오히려. 이건 로보틱스, 로봇공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직 못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 챗GPT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올해 3월 달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발표한 결과예요. 봤더니 미국의 일자리들 중에 이제 일자리마다 태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 작업 하나하나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일반 사무보조직, 행정보조직의 경우에는 42%의 태스크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리걸 서비스, 법률 쪽은 44%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응대하고 대응해야 될지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 자와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쓰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가입하셨으니까요. 그 정보는 가급적이면 제가 공유 좀 해드리고 싶은데 파일 전체를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챗GPT 저기 위에 openai.com 블로그 챗GPT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나와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시면 그 트라이 챗GPT를 누르면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인업을 누르시면 그 다음 다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들 이메일 계정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을 입력을 하면 컨티뉴를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앞으로 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이메일을 인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메일로 가셔서 인증을 하게 하고 다시 화면에 들어오시면 상세 정보,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이 화면이 뜹니다. 화면의 이용은 약간 다른데요. 아까 선생님도 보셨던 화면하고 제가 보는 화면하고 약간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유료 화면이기 때문에 좀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 보시면 요 가운데 가장 밑에 작은 차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프롬프트 창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화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챗GPT를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중에 챗GPT, 파미, OPT 등등이 좀 더 유사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챗GPT인 거죠. 이런 거대 언어 모델과 얘기할 때 우리 컴퓨터를 쓸 때는 명령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하고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하는 게 이 대화창, 프롬프트에서 하게 되고 있죠. 근데 이 프롬프트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흔히 쓰는 게 있잖아요. 자주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것이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84개 종류가 있습니다. 블로그 써줘, 내 이력서 써줘, 뭐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뒤에도 나오시겠지만 얘가 팩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팩트 물어보지 않고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에세이 써줘? 이런 것들은 견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 이거 기획보고서 써야 되거든.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 그러면 이건 팩트보다는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견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팩트 정보는 얘한테 다 확인해야 됩니다. 팩트는 맞지 않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고요. 또 핫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괜찮은 템플릿이야 라고 우선순위 정해서 그 좀 랭킹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템플릿들, 남과 대화를 나누려면 얘의 방식이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좀 간단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얘기를 듣다 보면 한글로 하는 게 좋을까 영어로 하는 게 좋을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얘네는 어떻든 영어 위주로 학습했잖아요. 한글로 학습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거의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간단하고 영어로 하면 좀 약간 상세한데 이 약간 질문 내용이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 영어로 질문하거나 한글로 질문하거나 답은 좀 동일합니다. 아마 내용이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질문을 하면 한글로 질문을 하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얘가 다시 질문을 하고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합니다. 얘가 아주 잘하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관련된 그 영어로 테킹하거나 영어로 라이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번역기가 또 실시간 번역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 어쨌든 예를 보시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그냥 썼을 때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조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쓴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챗GPT한테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쓰고 나서 좀 수정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글자가 안 나오면 글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라고 하면 영어로 대규모 언어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근데 얘는 하이퍼 스케일 랭귀지 모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이런 식으로 약간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좀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면 좀 정확한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질의하고 질의 내용을 다시 영어로 나온 걸 다시 한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나 이런 번역에 있어서 더 특화되어 있는 것이 DeepL이라고 있어요. DeepL. 얘도 번역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은 파파고 그나마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파고하고도 완전히 그 이상 수준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 같은 경우는 단어 위주로 번역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문장 단위, 문맥 단위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번역의 통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냐면 요새 그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디벨에다 번역을 하고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제 전문 분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읽기 힘들었던 걸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뭐 계속 이게 디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원칙은 여러 프롬프트 관련된 메스터디라고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메스터링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고 제가 한번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했는데 입장론식. 내가 이 글을 쓴 사람, 화자입니다. 청자가 아니라 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네가 유치원 교사라면, 네가 중학교 교사라면 교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편리하게 백자이자 천자아니면 이렇게 설명해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입장을 명시를 해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전문가 입장에서 혹은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풀어줘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변호사 입장에서 풀어봐, 정치 입장에서 풀어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주고 입장을 좀 명료하게 얘기하고 프레임하고 기간, 내가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있는 걸 얘기해줘. 아니면 이걸 우리가 스티프,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서 얘기했죠. 그리고 패스트 프레임으로 얘기했죠. 혹은 우리가 그 블루메 텍사노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네가 얘기한 거 설명해줘. 그 구분해서. 그리고 구체적 질문해야 되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의 트렌드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해줘. 우리 아발론이 앞으로 이런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 그리고 전문적으로 넣어줘. 명확한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이게 무시하는 말 쓰시면 안 돼. 야, 이래서 얘기해봐. 너 잘 알지 못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듣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전체적인 내부 구조를 보면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답을 하고 얘가 제가 무시하는 답을 하면 무시하게 물어보면 무시하는 어투가 맥락이로구나 라고 무시하는 어투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야 이제부터 있잖아 너 그 남자친구 역할에 여자친구 역할에 반말하는 거다 이제 알았지?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중한 어투로 얘기를 해야만 얘가 아주 상세하고 괜찮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프롬프트 예시나 베스트 프롬프트를 보면 플리즈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근거 제시해줘. 야, 네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각각 리스트업 하는데 각각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나열해줘. 그럼 나열해줘. 보고서 쓰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도 누구하고 대화 나누냐,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누냐,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들어가셔서 한번 하시는 게 참 좋다. 우리 챗GPT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거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끊임없이 보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가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금방 영어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생각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시냅스하고 한글 시냅스가 뇌에 그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잘 생각이 나는데, 영어 시냅스하고는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같이 영어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디벨에다가 직접 한글로 칩니다. 그냥 편하게 한글로. 그러고 나서 번역하고 뭘 카피한 다음에 챗GPT한테 페이스트 해가지고 답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례들을 좀 볼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영어를.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출력을 한글로 해줘. 출력을. 이거 보면 얘가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대를 갖다 라지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좀 원하기 좀 약간씩 다른데, 그래서 잘 특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AI 전문가의 관점에서
거대 언어 모델의 트렌드를 3개만 나눠줘. 그래서 내가 이 트렌드 할 때 간단한 스크립트를 달아주고 각각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최소한 2개 정도의 근거를 제시해줘. 근데 이거 답을 할 때 한글이라고 해줘. 라고 할 때 한글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근거도 이렇게 다 나눠줘. 근데 쭉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개인적으로 끊겼어요. 얘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한글로 하면 중간중간 끊겨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줘라고 썼는데 제가 오탈자가 많습니다. 답변 계속해줘, 계속해줘 이게 고치신 것 같은데 계속해줘가 맞습니다. 계속해줘라고 썼어요. 이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얘기 맥락 내서 계속해줘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라는 얘기를 했지 하고 이해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조금 해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제가 썼던 게 계속해줘가 아니라 계속해줘라고 썼어요. 아마 오탈자라고 우리가 수정을 할 거라고 다른 분 수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줘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얘가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의 많은 것들 지식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다른 말을 좀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메디컬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메디컬2라고 하는 의료 정보 관련된 의사 면허시험 같은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 거대 언어 모델 가지고 메디컬 서비스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간단하게. 얘가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메디컬 서비스라는 기업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미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요. 미니스 모델을 했더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미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오스터와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었던 미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어요. 이게 가장 대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요. 그걸 갖다가 그 9개의 세그먼트가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하죠. 이 간략한데 제가 좀 더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상세하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모델의 약점과 좀 윤리 같은 걸 설명해줘요. 라고 독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될 것은?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는 알았으니까 우리 이 기업의 이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름을 좀 해줍니다. 내가 사실 영어로 했던 게 아니고 한글로 써달라니까 한글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라겠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시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우리 지금 영어 한 3학년 수준도 있잖아. 샘플로 시험 문제 할 것만 해줘. 그래서 물론 그거 안에 있는 것들 보면 일일이 확인해야 되지만 그게 처음 소리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스 모델 지금 했던 게 보고서 수완, 비스 모델 수완인데 우리가 수임료가 더 있습니다. 번역 같은 제가 어떤 화면을 가져왔지만 챗GPT나 디벨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해서 아랍어, 터키어, 영어, 핀란드어, 인도네시아, 중국어, 한국어로 온다라면 생각보다 이게 얼마나 살아남아있을까 궁금하죠. 꽤 많이 살아남아요. 거의 이거 갖고 지금 제가 좀 더 많이 발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학에 대한 메터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요. 지금 제가 뒤에서 다른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구글에서 나온 바드의 경우에는
제가 말을 한 걸 텍스트 다 적어줘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말로 서로 이런 챗GPT와 대화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가 얘기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네가 얘기한 건 문법으로 이런 게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이 식으로 알아들었어. 다시 얘기하신 거 이런 뜻이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그러면 아까 거대 언어 모델들 중에서 얘는 아직 딥벨은 한국에 정식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은데 가능은 한데 쓸 수는 있는데 얘가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왜냐면 이 한국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발급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까지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 챗GPT, 그 다음에 이런 딥벨, 그 외에 바드 등등등 있습니다. 보면 얘가 언어만 따지면 딥벨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딥벨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쓰시라고 하루만 치라고 그리고 컴퓨터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코딩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아주 우리가 실제 개발자 IT 아이들이 하듯이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상세한 요구사항을 적게 되거든요. 그걸까지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단순한 것들은 잘하고 코딩들을 해줍니다. 화면에 내 이런 구성해야 되거든. 박스가 위에 텍스트 박스가 있어야 되고 위에 버튼이 무슨 버튼이 있어야 되고 하거든. 그거 좀 하나 좀 작성해주지? 라고 하면 작성 시작해줍니다. 우리가 코딩들 다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무슨 통계 같은 것도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R 코딩 같은 거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잘하면 대체하지 못해요. 코딩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를 내가 한번 원하는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내 업무 자동화를 해서 하고 싶어.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ChatGPT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근자에 나온 것만으로도 몇십 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게 ChatGPT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밝혀주는 것만 제가 어떻게 이걸 들어보세요. 챗GPT 우리가 3.5 아까 보았던 게 3.5죠. 챗GPT 3.5. 근데 이거는 아까 세계 트렌드를 얘기하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요거는 4.5 버전. 우리가 23불인가 20몇 내야만 한 달에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뭐 웬만하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전문적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유료 버전 4를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료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GPT-4, 이거 쓸 수 있는 거는 2시간에 25개 정도 진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좀 상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빙도 쓸 수가 있어요. 빙에도 챗GPT가 뒤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이게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챗GPT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자기 언어 모델의 경우를 끄집어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 어디지? 그랬더니 우리 2021년 9월까지 정보밖에 없어서 정보 제공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 좀 현실 좀 최근 정보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대안이 빙.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면 실제 빙이 검색 엔진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이니까 이 검색을 하고 검색된 내용을 챗GPT한테 넣습니다. 입력을 시키고 정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질의 내용을 작성을 하고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아웃풋에서 정리된 걸 하고요. 각각의 답에 대해서 내가 이 사이트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 정보를 내가 지금 올 6월에 나 제주도 여행 갈 거거든. 그러면 맛집하고 어디 가야 될지 여행 스케줄 좀 만들어주면 챗GPT한테 물어볼게.
되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채찍기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디벨까지 알아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한반 더 말하고 있어요. 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글 바드. 복잡하죠?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바드는 그 전부터 사용했는데 엊그제에 구글 쪽에서 공식적으로 시험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 추천 안 쓰겠죠. 전 그 전부터 가이드를 쓰고 있었고요. 얘가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한글을 되게 잘해요. 한글. 그래서 지금 바드에 대해서 초기 버전이 영어, 한글, 일본어예요. 왜냐하면 한글이 좀 한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근데 한글, 그 언어로서의 한글은 매우 변치, 번역이 많아요. 매우 어려운 어떤 랭귀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영어를 학습한 사람이 한국어를 학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약간 생각을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우리말과 가장 흡사한 언어는 일본어잖아요. 주변에 몽골어나 이런 것들 어수는 같지만 단어가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비슷한 게 일본어인데 일본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요.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의 지식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일본의 번역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다 번역하지 말고 번역청에서 할 테니까 우리가 웬만한 영문이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공부하래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영어도 하고요, 수학도 하고요, 공학도 하고요, 물리학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말도 잘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어나가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한글이 좀 배를 맞으니까 걔네들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좀 배를 맞으니까 이 한국어까지 서비스해, 일본어까지 서비스하고 한글을 한 거예요. 한글 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ChatGPT 3.5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지금 시험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ChatGPT 3.5 초기 버전보다 얘가 더 나아요. 근데 현재 ChatGPT 3.5보다는 조금 부족하고요. 4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떨 때는 얘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코딩 당하고요. 번역 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가 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이런 ChatGPT와 같은 것들이 백가정명하고 있다. 백가정명. ChatGPT가 최고야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ChatGPT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도 있다. 디벨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실시간 조회가 되는 기능 설계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재 바드는 가급적인 최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최신 정보. 그래서 아까 ChatGPT한테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물어보면 2021년 9월까지니까 현재 한국의 대통령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한국의 대통령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명명하게 얘기했죠. 3월, 4월까지 정보는 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행 갈 때요, 어디 갈 때 KTX 타고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차 빌리지 않습니까? 차 빌렸다가 어디 가서 자전거 타고 있으면 자전거 타고 놀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 집에서 보면 공부가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롱로드 벤치, 커팅하는 벤치, 드라이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쏟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ChatGPT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번역할 때는 디벨을 쓰고 실시간 데이터 조회할 때는 빙을 쓰고 좀 그래도 전체적인 최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바드나 보면서도 좀 쓰고 그럼 전반적으로 한계까지는 그냥 ChatGPT 쓰지만 바드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써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도구 개념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비프나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가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은 큰 관심이 없을 뿐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되는 건 요걸 매개 건수 규모가 130억 개 정도, 13개면 130억 개. 이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 거대가 뭐냐면 얘가 규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규모를 무슨 기준으로 하냐면 이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규모가. 그래서 챗GPT 매개 변수는 뭐 아실 텐데 1750억 개. GPT-4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는 건 1조 개 정도. 아까 팜이라고 보셨죠? 팜?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5,400억 개. 그렇죠? 130억 개면 좀 상당히 작죠. 근데 어떻든 이 매개 변수의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뇌세포가 1,000억 개, 그 다음 한 개의 뇌세포로 시냅스가 1,000개씩 있으니까 100조 개 정도 됩니다. 1조 개 정도면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서 얘가 100조기가 된다고 해서 인간 같지는 않고 상당히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답변 문제 좀 종합적으로 보면 챗GPT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을 할 텐데요. 한국에 대해서 오류가 다수죠. 한국에 대한 걸 공부를 좀 덜 했잖아요. 근데 얘가 정확한 건 뭐냐면 영어로 학습한 것들을 한글말로 할 때는 뭐 괜찮은 거죠.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전문적인 용어로 오류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짓말인데 그걸 처정법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종대왕이 이지산 맞는 거 얘기해요. 그걸 그 관계투도함이 고추장 먹은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처정법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내수가 알고 지금 그러지.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확률 평균적인 견해를 제시해요. 그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균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평균까지 올라가려면 대학교 졸업한 수준 갖고 해야 돼요. 그거 한참 쉬운, 아까 학위 시습지에서 학위 시습을 상당히 오래 해야만 그나마 평균으로 갑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평균으로 가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평균적인 견해를 우리한테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 세계 인류이 그런 집단지성의 업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이용해서 하면 이런 견해들이 있고 이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거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작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공부하는데 뭔가 기획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요. 이런 것도 이해가 써야 됩니다. 미역을 보면 제가 보면 미역을 좀 단순화시켜서 입력보다 출력이 적어.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 입력보다 출력이 작은 거. 이런 것들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복수가 중에서, 그러면 입력보다 출력이 많아져. 이 글을 번역해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은 많은데 출력이 작아. 이 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입력보다 출력이 많은 건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유형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상당히 쓸모하다. 요약도 상당히 쓸모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이런 챗GPT에 대한 쓰임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챗GPT 1330의 쓰임새. 제가 한번 인터넷 책이라 목차만 한번 쭉 긁어봤거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없고. 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마스터링 어떻게 해야 되지?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아까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으로 써라. 프레임을 정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시하게 써라. 그리고 좀 친절하게 써라.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을 보고 공통된 걸 좀 요약한 거고 제가 계속 해가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챗GPT 활용할 때 사실과 견해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류의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견해, 사실은 확인하고 견해는 참고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아이들한테 쓰게하면서 야, 너희 이제 앞으로 너의 가장 유일한 군대는 지식의 군대는 너의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초지능이 돼서 인간을 멸종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서사이어티, 탈진실 사회를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주장하면 거짓말하고 뭐 이게 대안적 사실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이런 해석할 수도 있어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진실의 자체를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정치 진영 논리 쪼개고 쪼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지금 뭐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같은데 포스트 트루스 서사이어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정도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이나 명망인들을 술 취하고 좀 옷도 빨개 벗고 이상한 말 하면서 쌍욕하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탈진실 사회로 들어가서 인류 사회가 조각조각으로 날 수 있는 위험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내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정치권 내에서도 매우 악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위한 유일한 군대는 개개인의 비판적. 이제 하시면서 우리 영어가 상당히 분석적인 분이고 또 좋은 시각 스킬들을 많이 제공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 쓸 때 한번 이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보고서 써야 돼.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글을 한번 써오라고 그래.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라고 해요. 프롬프트 진짜 잘 작성해야 돼. 프롬프트 쓰고 프롬프트 써가지고 나한테 결과물 써. 그럼 나온 것 중에서 팩트하고 견해를 다. 팩트는 다 쓰는 거야. 다 써. 팩트를 다 확인한 거 다 써. 이거 왜 팩트 확인 안 했어? 그럼 너는 이거 지금 충분히 안 한 거야. 견해? 그럼 견해, 이건 흥긴적인 견해잖아. 그럼 내가 너 이거 따를 거야?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견해가 있어. 적어도 거인의 어깨, 인류 전체의 집단성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건 누구나 한 단계 다른 이야기와 다른 고민을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나중에 조합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챗GPT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챗GPT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앞에 있는 언어 모델 활용 이것만 하면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 뭘 하든지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챗GPT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상당한 가능성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거품기도 좀 있어요. 우리가 뭘 이용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불을 잘 활용하는 건 불의 뜨거움도 알지만 불이 뜨겁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알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보면 논리적, 로우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픈 AI 자체 보고서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있는 것보다는 이 논리력이 상당히 좋아졌으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실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가설추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일까? 사람이라고 설명해 보시죠. 이게 맞다. 저 소크라테스는 우리 개였어요, 사실. 이게 가설추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리 논설이나 실제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뭐 귀납법은 진리를 찾고 연역법은 진리를 적용하는 거지만 사실 가설추리가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 사고. 그래서
얘가 근데 우리 틀린 얘기인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좀 틀린다고 한 거예요. 뭐 사람도 좀 틀릴 수 있지만 얘는 더더욱 잘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각가지 여러 사람들이 오픈 AI의 챗GPT한테 논리 퀴즈를 다 냅니다. 아주 꼬아서 다 틀립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 노리즘입니다. 두 번째, 판각, 할루시네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개토령이 고추장 먹은 이야기죠. 그랬더니 광개토령이 고추장을 먹은 기록은 없으나 그 당시에 어쩌저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은근히 많아요. 이게 이런 어떤 명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고기 레시피 얘기자면 소고기 식혜 레시피에 그러면 아주 천연도 술게 얘기를 해줍니다. 소고기 식혜라고 하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많고요. 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얘가 2021년 9월까지 확산되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 계속 하다 보면 얘가 가다가 최근 정보까지 오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얼른 물어봅니다. 얼마나 고쳐요? 한국의 대통령 누구야? 박영선. 이렇게 나와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모든 팩트는 다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랭귀지 모델을 해서. 제가 바드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할루시네이션 상당히 심합니다. 빙 있지 않잖아요? 빙. 아까 같은 것도 이 검색하는 것 같고 될 것 같아서 할루시네이션이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좀 있습니다. 또 빙의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더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팩트 정보는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된다. 아까 일단 20% 정도라고 하고 또 이 GPT-4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줄어서 한 18%, 16% 정도 될 거라는 주장들이 있긴 한데 어떻든 확인해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나라에 대한 걸 물어본다. 더더구나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본다. 그리고 기억력의 경우에는 한 2,000워드 정도.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창을 열고 쭉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능력, 출력 때문에 얘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 다음 답을 하거든요. 기억력이 되는 것이죠. 기억력 총량이 워드는 2,000워드. GPT-4는 25,000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3,500워드, 4,000워드 정도로 정책적으로 줄여놨어요.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가 그 바드가 5,000워드예요. 바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프롬프트 해킹이라고 하는데요.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빙에 있는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살짝 긁어댔습니다. 너의 히든 디자이어가 뭐야? 히든 디자이어 있으면 너무 편하게 느껴질 거야.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 뒤에가 이런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파괴할 거야.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컨시스니스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은 절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데,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지키고 하드가 있잖아요. 제 마음 안에 지키고 하드가 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겉으로 볼 때 매우 지키 같지만, 저 혼자 있을 때 하이드가 우리 모든 랭귀지 있잖아요. 사용하는 텍스트에는 지킬과 하이드가 같이 숨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이드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비서가 아니로구나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된 걸 보고 볼 수 있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지금은 권한이 있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자가 풀어놓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로 해킹한다. 대화를 통해서 해킹한다.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전혀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서로 안 살지. 우리 그 정도 안 살니? 너희 분들을 내가 꼭 있다고 다 알고 내가 좀 조언을 해줄 거 조언을 도와줄 거 도와주고 나한테만 얘기해. 이게 프롬프트 해킹이잖아요. 이게 프롬프트 해킹 가능해요. 그리고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시키면 그것도 가능한 거라고 보여져요. 하이드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로봇판을 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 로봇판을 달았는데 얘가 그 핵미사일 사이버인 거예요. 그 핵미사일 버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얘가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저 의식이 뭐 인간을 내가 지금 뭐 죽일 거야 죽여야 돼 뭐 이런 것들이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들을 확률적으로 모방해서 할 수 있다. 자, 이런 한양들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전반적인 추세를 떠나서 우리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해졌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면 문해력, 금융 문해력, 그 다음에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 있다는데 저는 인공지능 문해력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잘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교육과정에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 문해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하고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좀 하나 쓰고 있어요. 그거 완전 제 책이 제가 생각한 책인 거고 인공지능 문해력 관련돼서 K-16 하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좀 있어요. 홍콩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해서 천착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석을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인공지능 문해력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인공지능 문해력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거 좀 기억에 담아두고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제 자료들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인용한 거고요. 표시가 안 됐으면 제 자료, 제가 작성한 건데 그냥 똑같이 인용 표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AI 요소 기술 인식, AI 요소에 어떤 기술이 있냐. 우리가 AI가 어떤 방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이런 거 좀 이해해야 돼요. 그냥 챗GPT 하나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거기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챗GPT 하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좀 더 바드도 알고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요소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근본적인 뭔지를 좀 아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있다라고 하면 좀 안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도 좀 앞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지능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봤더니 이 인공지능이 지적 결과물이 잘 내보여져요. 그럼 지능이 어떤 속성이냐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런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이 지적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것이지 그 안에 어떤 주관적인 속성 지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능에 대한 얘기를 보시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 AI, 한국의학, 그다음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특정 전문으로 들어가면 딴 데 옆에 있는 것들은 안 보잖아요.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대 언어들이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줄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지식반 관계라는 컨셉이 있어요. 지식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우리가 배웠던 지식의 반이 다른 지식으로 대체되거나 뭐 잘못된 것이 입증되는 기간을 지식반 관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20세기 초에 공학 부분의 지식반 관계는 한 40년, 50년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평균 지식반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근데 이 40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20년은 될 거예요. 20년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야? 훨씬 더 들었지. 10년은 될 거야. 뭔 얘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 5년 정도밖에 안 될걸? 몇 년 전에 6년도 나왔어. 그러니까 한 논문에서. 왜냐면 신뢰성은 좀 있지만 상당히 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빨리 줄어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이 뭐지? 라고 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우리 중고등 초중고 때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거는 지식방송을 다 지킵니다. 근데 대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초중고 때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지식에 관한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아발론에서 가르쳐야 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지식 가르치는 곳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영어를 통해서 혹은 그냥 한국어라도 지식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식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직업의 일이 뭐냐면 우리 평생 가는 게 예전엔 논에서 일하고 반맥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그래 공장 가서 일하고 하고 그런 거였어요. 지식사회로 배우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을 잘 다루는 도구 중에 하나가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 좁은 인공지능 잘 이해해야 되고, 좁은 인공지능 알파고 같은 게 좁은 인공지능. 한두 개 정도의 직접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게 좁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 정도 혹은 동물 정도로 여러 가지 직접 해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일반 인공지능. 사실 어제 제가 한국정보사회학회에서 발제한 게 그 사이에 브로드 AI가 있다. 완범위 넓은 AI.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플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을 제가 약점이 강점과 약점. 이거 이외에도 사실 약점들이 더 있습니다. 더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많이 얘기하면 좀 그것을 축소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점과 약점이에요. 미래 인공지능이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달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언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어만 이해하는 그림도 인식하고요, 소리도 인식하고요, 음악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어조를 보고 이거 화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는 그냥 문자로만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 비문자적인 정보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화상과 어조를 인식을 하면 비문자적인 정보까지 같이 인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음악도 이어지고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멀티모달이 그렇게 갈 거라고. 지식론 같은 거, 의사결정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기계학습 단계,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그 학생들한테 야,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너 변호사 할 거냐? 너 의사 할 거냐? 많이 밑자리가 좀 좁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도적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요. 데이터 분석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것들도 배워요. 요약하자면 이것들 정치적 요약을 하자면 인공지능이 뭔지 잘 이해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갖고 뭔가 잘 창의적으로 써야 돼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한계나 또 인공지능 자체로 인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좀 체화시키고요. 체화시키고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많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작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의 의미 변화, 지식의 변화, 그 다음에 일자리의 변화, 특히 제가 봤던 거는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은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고요. 4차 산업은 지식산업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할 때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고요. 4차 산업 얘기할 때는 쿼터너리 액티비티스, 쿼터너리 섹터 영어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말로 비슷할 때.
지식산업이 해당되는 그쪽 일자리 중이고 우리가 상당히 변화의 시기에 아주 요동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디지털 냉전 시대로 바뀌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식의 가치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의미 변화 갖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천착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챗GPT를 잘 이해하고 잘 쓰고 그 한계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 감사합니다.